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상기 행정사입니다. 오늘 이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일단 다들 이제 행정사 개업 초기이시든가 아니면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가 되신 이유는 당연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행정사가 된 거고, 무슨 뭐 행정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행정법 연구하기 위해서 뭐 행정사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강의 내용도 이제 중요하지만 도대체 오늘 이 강의가 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제가 이걸 하는지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도 이 강의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늘의 강의 목적 을 먼저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업 계획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면은 행정사 하시면서 자기 사업 계획서를 쓰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도 뭐 이제 처음에 썼는데 좀 하다 보면 또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그냥 하는데, 그런 방식을 우리는 이제 주먹구구 방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행정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이죠. 이거는 전략.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뭐 일을 하는데 전략도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쩌면 무모한 거잖아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행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행정사의 업역이 엄청 넓잖아요. 거의 변호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업역이에요. 이 중에서 이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처음에는 한번 좀 쫙 스캔하실 필요는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행정사업을 보면은 이제 뭐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뭐 토지보상이라든지 또 뭐 이제 인허가 쪽, 뭐 이런 쪽은 이제 나름대로 시간이 걸리지만 이쪽은 굉장히 큰 고액이고, 인허가도 뭐 거의 뭐 몇백 단위잖아요. 천만 원 단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이제 A군, B군.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제 100만 원에서 뭐 한 200만 원. 그리고 C군. 그래서 뭐 100 이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공장 등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그리고 음주운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 뭐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50만 원 이하로는 안 받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분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시험 출신 일기였고, 이분이 이제 언론사 경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운전 행정심판이죠.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칼럼을 굉장히 많이 쓰신 거예요. 여기저기에. 주로 이제 메이저 언론도 있고, 이제 인터넷 신문도 있잖아요. 그걸 몇 개를 쭉 쓴 다음에 그걸 모으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이 음주운전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한 거예요. 이제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다음 네이버에 광고를 하신 거예요. 광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메일이 오면 반가워갖고 한번 클릭해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떠야 돼, 컴퓨터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누구 뭐 이제 막 뭐 욕도 하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이 친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고소득을 뭐 50만 원씩 받아도 나중에는 이제 뭐 사건을 따도 100만 원 이상 받는 사건도 있는 거죠. 똑같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라도. 그러면서 수임을 엄청 많이 하고 나중에 책까지 됐어요. 책까지. 책 출판. 까지 하는.
여기는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많은 이제 뭐 박리담회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박리담회 전략으로 가서, 나중에 책까지 낸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뭐 방송국도 나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메이저는 아니겠지만, 방송 출연까지.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의 전문가로서 이미지를 이제 구축하는 그 전략을 갖고 가시는 분이죠. 굉장히 성공한 사례인데, 근데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이제 또 여기저기 블로그도 올리고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 중에서 A군, B군, C군에서 잘하는 것들을 되게 이제 스페셜한 부분들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100만 원 이하의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하는 거는 100만 원 이하이지만 예, 바로 현금 장사가 되는 캐시카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뭐 50만 원 받아가지고 3달 뒤에 잔금 받고 그러면 한 의미가 없는데 바로바로 그냥 다 50만 원 받고 하면은 소액이지만 그때그때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돈 버는 건 여기 다시 업무 개발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강의를 하는 이제 이 비영리 단체 설립과 이 민간 자격증 등록. 비록 그 각 개별의 그 사건의 수입료가 많지는 않지만 박리 담회식으로 나갈 수 있고 소액이지만 어떤 캐시카우로서 이제 작용하는 부분으로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럼 이 민간 자격증 등록 시장이라는 걸 봤더니 매년 6천 종목 내에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600개씩 등록이 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50만 원씩 받으면은 30억 시장 규모의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얼마를 먹을 것인가. 역으로 선택과 집중 중에서 음주운전 하듯이 민간 자격에 대해서 글도 막 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이런 그 마케팅 사업 계획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민간 자격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민간 자격이라는 걸 소개해야 되는데 이 민간 자격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는 이제 취업난이 취업이 안 되니까 스펙 쌓기용으로 무슨 지도사 무슨 전문가 그런 이제 민간 자격을 통해서 자기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한 뭐 학원도 좋고 아니면 작은 단체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서 민간 자격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행정사는 민간 자격을 등록하는 그 업무를 이제 대행해 주면서 또 하나의 업무 영역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업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중하에서 뭐 하해하는 아니지만 하해 그냥 뭐 중하 중상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업무의 난이도. 조금만 배워두면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건씩이라도 50만 원씩 100만 원씩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고 민간 자격 등록과 연계된 그 업무가 이제 비영리 단체 설립이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민간 자격이 있으면은 반대말이 있겠죠. 민간 자격 있고 국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국가 자격은 말 그대로 국가가 하는 거죠. 뭐 우리 행정사, 변호사, 뭐 노무사,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자격이 있는 건데 국가 자격만으로 다 포괄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다변화되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이라는 영역이 생겼는데 이게 통제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너도 나도 막 민간 자격을 만드니
부실한 이제 자격증들이 남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제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민간 자격 등록 제도가 생기는 거죠, 이제. 등록 제도. 그래서 이 민간 자격을 이제 등록하고 이 사람들이 뭐 교육이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민간 자격증을 이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은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한 뭐 개인, 단체 그래서 다 민간 자격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개인은 또 개인 사업자가 있죠. 개인 사업자. 그리고 뭐 법인도 있겠죠. 단체 법인인데 법인은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가 있잖아요. 영리는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 비영리법인은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사회적 협동조합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아닌데 이 단체로는 비영리 단체가 또 있잖아요. 그냥 우리 얘기하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여기에는 비영리 단체에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임의단체가 있고,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게 있죠.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제일 대표적인 게 참여연대 같은 조직이고, 임의단체는 이제 오늘 이제 주택의 이제 설립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 단체고, 그리고 협동조합. 그냥 협동조합은 비영리가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민간 자격을 등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일단 개인이면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비영리 단체는 이제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죠. 고유번호증.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늘 비영리 단체 설립은 이 고유번호증을 받아주는 작업인 거예요. 이 고유번호증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용도도 있는 거고, 일단 이 세금 관련한 걸 처리하기 위한 고유번호증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 이제 저 교재 이제 2페이지 보면은 비영리 단체 종류 이제 쭉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민간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자는 누구나 다 민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면서 꼭 국가 자격하고는 다르지만 이름이 비스무리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신청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또 명칭에 따라서 금지된 분야에 해당이 되면은 보완이 나오죠. 이거는 무슨 법에 해당하니까 이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뭐 국가 자격사의 어떤 자격사의 업무 내용이므로 민간 자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무슨 지압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민간 자격을 하려는데 의료법에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을 만들려면은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많이 만드는데, 일단 사단법인도 사람이 한 50명, 최소한 30명 이상 있어야 되고 100명 이상을 요구하는 주무관청도 있습니다.
그 재산도 기본적으로 2,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재단법인은 뭐 억대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비영리 민간단체 또한 회원이 100명 이상이 되고 1년간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안 갖춰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비영리 단체, 임의단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단체의 종류는 이제 고유번호증이 이제 나오고,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통장 만들고 뭐 영수증 발행 이런 게 되는 게 이제 임의단체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임의단체 종류는 이제 크게 보면은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에서 이제 어디 갔지? 잠시만요. 그 뒤에 보면 양식 다 있잖아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설립이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임의단체가 있는데, 그 설립이 간편한 거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이 단체를 만드는 거는 금방 만들어져요. 이거 3일이면 바로 나오는데, 대표자가 바뀌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해보니까.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는 만들 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한 일주일 정도. 대표자가 바뀌면 대표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큰 이제 차이점은 그거고, 그리고 이제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이제 의뢰인한테 직접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고유번호증 받아주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유번호증을 이제 신청을 하려면 일단 세무서를 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 세무서나 가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단체의 수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관악세무서에다 신청하고, 고유번호증 나오면 관악세무서 가서 또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편으로 의뢰인한테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고유번호 등록 신청서, 여기 뒤에 양식 있죠? 양식 있는 거 써야 되고, 단체 정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행정사가. 그 다음에 총회 회의록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또 무상으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무상 사용 승낙서 양식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해 드리고, 소유자의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그냥 행정사가 알아서 막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보내드리면은 의뢰인이 이제 그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단체의 직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 직인 한 3만원, 3만 5천원 들여서 만들면 됩니다. 네모난 도장. 그리고 대표의 신분증은 뭐냐면 행정사가 대리하는 거잖아요. 위임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대표 신분증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의단체는 그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기부금 영수증 또한 발급을 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신청하냐, 임의단체.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
여러분이 가진 거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구나. 정관 그리고 뭐 정관에 당연히 명칭, 목적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글자 대강 보이죠? 그래서 정관 총칙, 그래서 목적, 명칭, 목적, 뭐 사무소, 사업 해서 그 단체에 이 사업을 물어봐야죠. 일단 그 대표자님한테 단체 명칭하고 어떤 사업을 대강하려고 하십니까? 네, 듣고 그걸 이제 적어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인터넷 등기소라는 데가 있어요. 대법원. 거기에 가서 여러 단체들을 검색하고 등기부등본을 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이제 단체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예컨대 무슨 뭐 반려동물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 그런 단체들 사단법인이나 만들어진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검색을 해서 그 단체의 등기부등본을 껴보면 사업 목적과 내용들이 쭉 나와. 1, 2, 3, 4 해가지고 그거를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정관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그 사업 목적이 나와요. 사업 내용하고 우리 단체는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뭐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생으로 쓰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뭐 세 줄도. 그러면 컨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동물보호 단체다. 이 단체가.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검색을 하려는 거예요. 동물보호 단체를. 그래가지고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잖아요. 그 투자해갖고 이거 딱 정리해 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우리 고객께서는 역시 행정사님이라 정리를 쌈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합니다. 예. 아니요.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 정관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총회 뭐 그리고 총회에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뭐 이런 식으로 결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임의단체라는 것 자체가 그 보통 2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2명은 너무 적으니까 5명 정도 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하고 이제 본인, 뭐 배우자, 아들, 그리고 친구, 뭐 이렇게 대강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 가지고 이제 회원 이제 명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원 명부는 왜 필요한 거냐면은 총회를 이제 회의록을 아까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정관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정관을 이제 쭉 만들고, 뭐 회원, 그리고 뭐 임원, 우리 흔히 이제 사단법인 이제 정관의 틀에 맞춰서 하는데 너무 꼭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좀 완화해가지고 이제 총회, 이사회, 재산가 회계인데 요 부분이 갑자기 이분 이거는 왜 버전이 다르냐? 그래서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재산 부분은 그래서 도장을 찍어갖고 발기인들이 정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사록은 정관 승인, 그리고 임원 선임 해서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럼 이제 대표가 누가 됐다라는 거를 인증해야 되는 서류예요, 이 서류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증도 안 받고 그냥 도장만 찍어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회원 명부. 회원 뭐 5명이든 이제 2명 이상이면 되지만 뭐 3명, 5명 이렇게 이분들의 개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 승낙서 간단하게 만들고 부동산 사용 승낙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내는 거죠. 세무서에다가 내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접수증을 줘요. 접수증. 담당 공무원이 접수증을 주고 접수증을 받아서 한 이틀이나 3일 있으면은 이제 고유번호증이 나왔습니다 하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찾아서 세무서를 방문해서 접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찾아서 이제 일단 사진 찍어서 의뢰인한테 나왔습니다. 이제 혹시 이제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잔금 보내라고 그러고 그 나오면은 이제 고유번호증하고 도장하고 같이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말 다 드릴게요, 메일로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러면은 실제로 했던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인정보가 있긴 한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요거를, 이제, 뭐, 단체 이름 쓰고, 대표자, 재산 상황 있잖아요. 잠깐만요. 내가 이제 화면하고 똑같이 해요. 여기 재산.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는 건 당연히 없는 거니까. 잘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이 집 장비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유가증권비 재산에서 3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냥. 이거 뭐 입증하는 거 통장 뭐 카피도 아니고. 이거 재산에다 이렇게 적어주고. 요거는 저예요. 대리인. 제 거 적어서 신청인 가입을 행정사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서 안 물어봐. 그래서 요 도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 도장을 여기다 찍어야 돼요. 사각 도장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대리인 남상기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 뭐 아까 그 양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도장 하나 찍어주고 사각 도장. 이거 나중에 파일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간인도 이렇게 찍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빼먹은 게 이 양식도 다 드릴게요. 제가 파일로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다 똑같은 내용을 하면 되고 이 부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임원의 숫자. 임원의 숫자 어딨나? 뭐 이사 맨일로 준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 1인 뭐 하는데 회원은 실제로 3명밖에 안 되지만 다 뭐 전 회원의 간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도 제가 이제 목적 우리 단체는 이제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뭐 이제 현재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단체 거 좀 컨닝을 하고 이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도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왜 이게 클릭이 안 돼? 그래서 목적도 아까 말 등기부 등본을 이제 참조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하면은 이 목적 만들고 사업 만드는 게 제일 이제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하는 거고 뭐 영문명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굳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요 이제 임원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쭉 갑니다. 하고 20조 재산과 회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산의 구분. 1항이에요, 1항. 여기 보면은 이걸로 하면 됐는데 여기에 우리 단체 자신의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이제 비영리 단체라는 거죠. 영리 단체는 이제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꼭 들어가요. 임의단체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29종. 나머지는 쭉 가면 되고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어서 이분들 성함 넣고, 창립총회 의사록도 똑같습니다. 발기인수 3명, 발기인 3명. 그래서 이제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 선출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대표로 이사 중에서 대표로 누구를 선출했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인하고 회원 명부 쭉 들어가고요. 취임 승낙서, 이제 무상 사용 승낙서, 요거는 예, 사용자 신청인, 협회 쓰고 협회 대표자 쓰고, 여기는 뭐 사용 기간, 장소, 승낙자, 그리고 회장 해서 이제 건물 소유자의 요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인감 도장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막 도장 찍어도 되는데, 이분한테 전화가 갈 수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거 동의하셨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라고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이제 소유주가 아닌 거죠, 이분은. 이제 오피스텔 임차한 거고, 이분이 이 오피스텔 일부를 이제 쓸 수 있게 해준 거니까 여기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미용기술교육협회라는 단체 거를 제가 했던 거고요. 어디 갔지? 또 하나. 그래서 고유번호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요. 고유번호증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3장짜리가 나와요, 이렇게. 1장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국세기분법에 따른 그 단체를 만들면 3장짜리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 다른 단체 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겠구나.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 위임 계약서를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50만 원으로 하고, 계약의 회지 및 환불, 이 조항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자료 제공 협조 및 비밀 유지, 기타 사항 해서 이렇게 계약서 하나 만드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업무의 내용이, 저는 이게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신청 접수 보완,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위임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은 업무의 완성을 요하지 않잖아요. 도급은 완성을 요하지만 위임은 업무의 완성을 요하지 않고, 또 고용과도 다르죠. 그래서 이런 업무 계약서 반드시 쓰셔야 되고, 이게 똑같습니다. 법인으로 부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단체 승인 신청 단체 이름 쓰고, 이제 뭐 결성 이런 이제 총회한 날짜 쓰면 되겠죠. 총회한 날짜 쓰고, 그리고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 내용은 정관에 있는 내용 적당히 써주시면 되고, 재산 뭐 200만 원, 300만 원 적당히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이제 위임하는 거 하고, 아까 만들었던 사각 도장, 여기는 단체 이름이 한국부동산서비스 개발협회라는 단체였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하고, 신분증. 그래서 총회 똑같습니다. 정관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여기 정관. 이분들은 자기들 정관이 있었어요. 자기들 정관이 있어가지고 쭉 가져온 거고, 나중에 제가 추가한 거는 재산과 회계,
어디 갔죠? 재산과 회계에 우리 자체 자신의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수익을 부동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이거 만약에 빠지면 전화 와요.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빠졌으니까 추가하셔갖고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하면 되는데, 전화가 저한테 오면 다행인데 대표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가 저한테 행정사님 이거 빠졌대요 하고 전화 오면 조금 민망하죠 이제.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정관, 취임승낙서, 회원명부, 예, 계약서. 이분들은 전대차 계약서를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전대차 계약서에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 아무데나 가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서류를 다 원본을 내면은 고객한테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를. 그러니까 이제 돌려주세요 그러면 카피하고 돌려줘요, 서류를. 그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자. 요런 게 나오는 거죠. 고유번호증. 이런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한 장만 여기다 이제 해놨네. 이것도 3장짜리인데.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여기 8이잖아요. 가운데가 82가 되는 게 있고 81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만든 임의단체는 82가 되고, 아까 전에 그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에 따라 만든 단체는 뭐 81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이상하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의단체 만드는 건데, 이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이제 우리 민간 자격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임의단체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에는 민간 단체 민간 자격증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이 무슨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누구 무슨 뭐 예컨대 부동산 그걸로 해가지고 이런 무슨 민간 자격증 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개발협회 만들기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 그런 거보다는 임의단체 이런 거 만드시는 게 더 좋은데 얼마예요? 그럼 50만 원인데 민간 자격증을 같이 하면 제가 10만 원 깎아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고유 번호증만 필요한 단체도 있어요. 이제 민간 자격이 안 하고 특히 동창회나 사후회 이런 데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은 이 단체 설립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유 번호증을 받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 신청서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그냥 의뢰인께서 하세요. 제가 하면 20만 원입니다.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해야죠. 그런데 세무서를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만 원 받는 게 많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 설립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는 다른 분 강의를 들으셨나요? 안 들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미 고유증이 나와야, 고유 번호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체는 거기에서 민간 자격증 하겠다 그러면 바로 민간 자격으로 가면 되는 건데, 또 민간 자격증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사단법인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민간 자격증이 목적이라면 굳이 사단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이런 임의단체, 협회를 그냥 만드세요. 간단하게. 사단법인은 300만 원인데 임의단체는 50만 원입니다. 이거는 사단법인은 뭐 기본 3달에서 6달 걸리지만 이거는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러면은 가볍게 이제 50만 원을 내실 수 있는 거죠, 고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법인이 아닌 단체나 난이도는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데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세법상.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임의단체 설립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비영리 민간단체 뭐 있는데 이거는 굳이 제가 오늘 강의 주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에 공모도 할 수 있고 우편조금 감면 받고 그리고 이제 기부금 뭐 단체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도 많이 만드시는데 요거는 이제 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이제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민간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뭐 자격기본법 17조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안 되는 거를 적어놨잖아요. 그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 연결되는 분야, 뭐 선량한 미풍 장속을 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극히 이제 뭐 상식적인데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간 자격 상담할 때 안 되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고객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건강에 대한 분야, 뭐 지압하는 민간 자격증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라든지 그 뭐 우리 통일과 관련된 민간 단체를 민간 자격증을 뭐 이제 통일 뭐라 그랬지? 통일 해설사 뭐 이런 거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이게 국방과 직결되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성교육과 관련된 이런 자격증, 민간 자격증 그것도 또 뭐 생명 건강하고 또 직결이 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 여성가족부에서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자격이 안 돼요.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처음 전화가 와서 띠리고 와가지고 행정사님 뭐 민간 자격증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명칭이 정해졌나요? 어떤 내용을 하나요? 그러면은 제가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검토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아봐야죠.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거를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지금 시기는 그렇고요. 다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가지고 그래서 PQI 뭐야? 엉뚱한 데가 있나? 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QI 뭐야 이게 이제 URL이 그래서 네이버에서 민간 자격 정보 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민간 자격증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로그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 회원 신규로 이제 회원 등록을 해야 되고 이제
민간 자격 등록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금지 분야 공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금지 분야 공고 있죠. 그래서 여기 뜨고 더보기 는 49번. 잘 안 보이시겠다, 작아가지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민간 자격 신설 금지 분야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월 28일 날 특허청에서 이런 공고를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요거요. 특허청장이 이런 거는 민간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이르는 명칭은 사용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뭐 변리사하고 비스무리한 이제 그런 특허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민간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특허청에다가.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변호사법, 뭐 감정평가사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는데 이런 걸 갖다 이제 비슷하게 해갖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특허청장에서 공고를 했고요. 이제 이런 게 49개가 있어요, 지금.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열어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 봐서 리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업무를 하시게 되면서 요거는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 나온 거 찾아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자격정보라는 데 가면은 여기 자격정보 있죠? 보면은 민간 자격 검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르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뢰받은 게 뭐라고 할까요? 오늘 뭐 커피 바리스타 해볼까요? 한번 검색이 어디 갔지? 검색.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게 뜬 거예요. 그러면은 커피 바리스타는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검색을 했는데 하나도 없으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러면은 커피 바리스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되면 그 내용이 이제 의뢰인이 무슨 내용을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 건지 나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거 눌러보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은 이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 어떤 일을 하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직무 내용, 1급, 2급, 전체적인 어떤 직무 내용이 자격 정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키핑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신청할 때 요걸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지 분야하고 이제 검색하러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용 하다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국가 자격제도하고 민간 자격제도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민간 자격제도에 이 공인 자격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어디 갔냐?
인간 자격에 하나는 등록 자격. 등록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거고, 이제 공인 자격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 자격은 뭐냐? 일종의 이제 우수한 자격이죠. 그래서 1년 이상, 3건 이상의 조건을 갖춘, 등록 자격을 하다가 이 조건을 갖춘 그 자격증을 하는, 이제 운영하는 이제 어떤 단체, 법인은 이 공인 자격이라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사업 계획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자기 단체에 대한 이제 증빙된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오늘 요 부분에 집중한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금지되는 분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놨어요.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사에 대한 똑같은 명칭, 또 유사한 명칭 안 되죠. 여기 뭐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기사, 교통기술사, 뭐 배관기능사, 보석감정사 쭉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명칭 자체가 안 되는 명칭인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뢰인도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름을 좀 비슷하게 바꾸죠. 이제 비스무리하게 바꿔가지고 이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연구를 해서 하는데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국가 전문 자격 있죠. 여기 보면은 또 뭐 감정평가사, 뭐 경매사, 경비지도사 쭉 나옵니다. 이런 부분 당연히 안 돼요. 뭐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쭉 밑에 가면은 뭐 호텔 관리사, 호텔 경영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이름을 좀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알아봐 달라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딱 잘라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자르는 게 쉽지가 않죠. 연락이 왔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 잘 가려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쭉 적어놨는데 제가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일 이제 보면은 건강체형관리 지도사라는 게 중간에 있어요. 이게 애매하죠. 국민의 신체, 뭐 건강, 뭐 생명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잘해서 됐어요, 이런 거는. 자, 됐고, 그런데 뭐 손발 지압 지도사, 건강 경영 관리 지도사, 그리고 시신 메이크업 지도사, 뭐 성교육 전문 강사 이런 거 했는데 다 여기 나와 있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어요. 그런데 뭐 지압 이걸 하다가 안 돼서, 그래서 손발을 활용한 건강한 두뇌 만들기 지도사. 그래서 환불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기문둔갑 지도사라는 게 있어요. 기문둔갑, 뭐 제갈공명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제가 해가지고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볼까요? 어떻게 받았는지. 자격정보 검색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자격용으로 기문둔갑 이런 자격이 있나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검색 했더니 기문둔갑 지도사라는 게 있네요. 하나밖에 없죠. 이거 제가 이제 한 건데, 그래서 기문둔갑 지도사가 뭐 하는 거냐? 내용이, 기문둔갑 지도사 자격증은 기문둔갑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으로 상담, 교육,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기문 둔갑이 뭔지는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거고 안 적으셔도 돼요. 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들어가서 기문 둔갑으로 검색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직무 내용은 기문 둔갑의 기초, 활용 방법 등 교육, 그리고 문화센터, 노인대학 등에서 강사로 교육 및 지도, 그리고 이 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기본 둔갑 지도사 실무교육 강사로 활동, 이런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업무의 시작은 이제 상담이죠. 상담의 시작은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자격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국가 자격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쭉 드렸고, 이거는 이 민간 자격 등록 PQI 서비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일차로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금지 분야, 주무 관점에 따른 금지 분야를 보면은 또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야죠. 되는 걸로 만약에 됐다. 가능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이제 기간은 한 4달 걸리고요.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고객이 또 뭐 비싸네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잘 밀당을 하셔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계약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 안 하고 돈이 입금되면은 바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반만 줍고 반만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 주세요. 금액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100%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면 안 되시고, 대부분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될 때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3번인가 4번까지 했는데 안 된 사례가 아까 성교육 지도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이제 성교육으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이 보면 성교육이 검색이 되는 게 보면은 원래 성교육이 아니라 이런 다양 성교육 이런 식으로, 원래 성교육이 아니잖아. 이런 거는 문화 다양 성교육이니까 붙여서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냥 성교육 지도사 한번 쳐볼까요? 성교육 지도사. 여기도 그냥 성교육이 없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교육이 없는 이유는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여기 감성교육 이렇게 검색은 되는데 그 자체로는 안 돼요 이게 성교육이. 그래서 이제 피하고 어떻게 해갖고 한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4번 하게 되면 한 거의 2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도 이제 자기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냥 돈 돌려라는 소리 안 하고, 저도 4번이나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유도를 해야죠. 이제 그분이 하려는 어떤 의도를 키쳤으면은 이 명칭과 요 내용은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바꿔갖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지 거기다 됐든 안 되는데 왜 되냐고 그랬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분 없더라고요. 자,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민간 자격 홈페이지에서 자격 정보 검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다시 설명드렸고요. 일단 보통 한 10분 쉬나요? 5분?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